필승. 아, 잠깐만. 아유, 고정 화이팅. 형님들 여기? 어이, 괜찮아? 승현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수고 많아요. 그래. 야, 잘하네. 공선배님. 맞아. 예, 감사합니다. 아, 형님들 나오셨어. 와, 왕고 참배 선배 다 나오셨네. 아이고, 형님. 괜찮아? 이건 또 형님이 꼭 나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 찍으실래? 됐어. 잠깐만요. 형님 나오세요? 오랜만에 보겠어. 예. 내가 좀 몸이 시원찮아갖고. 아이고. 아유, 지수형. 인사래 이제 주먹 인사. 아, 예. 힘차게 이제. 오늘 MBC 가서 한번 둘러엎어야지. 저번에 갔었어요, 저. 아니 그렇게 혼자 가면 안 되고. 아니, 나라 지키기 위해서 할 때. 그래서 그거 오라고 그래서. 아니 오늘 말이야 단체 행진 오는데 글쎄, 하여튼. 되는 거 아니야? 아, 형님 몸도 불편하신데 오셨어요. 아이고. 아이, 병수 형, 화이팅. 우리 신상철 원장. 맞아요. 아, 그리고 또 다른 형 가서 한번 보고 올게요. 아, 숙문 나왔네. 오, 오래간만이네, 숙문은. 알았어. 알았어요. 저쪽이 서 계시는 거 아닌데? 아유 형님 충성. 예. 송경섭 씨 나왔어요? 송 선배님이 아마 저쪽 알았어요. 행진 못 하시니까. 알았어요. 자, 대광. 어이, 대광. 한번 찍자. 유종만 씨 나왔어요? 예? 아이고, 오래간만에 다들. 고맙습니다. 여기 저기 유튜브 촬영해서 많이 올리시는 분인데요. 예. 여기 해령 정리에 죽은 저 경기 김일두랑 이거 같이 만든 사람이야. 내 동생도 경기 60회야. 잠깐 있어요. 나오셨어요. 아이고, 건강은 어떠세요? 아, 이것도 안 나오면 안 되지 않냐? 아유, 어? 참 정말. 그러니까 뭐 하여튼 무리하지 마시고요. 거기 들어오세요. 야, 뻗더라도 그건 뻗는 건 나중이야. 예. 거기 가서 한번 찍고 구회 선배님들 찍었는데 네. 다른 사람들 좀 찍고 일로 네, 알겠습니다. 저쪽도 그래요?
자, 양정고등학교 화이팅! 됐어요. 맞아요? 이가 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동박 5번 주고 동박. 여기로 왔네. 저희 같이 동문입니다. 아, 부대부부. 아 그래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갔다 올게. 아유 여전하시구나. 아이고, 영원한 카메라맨이야. 오래간만이다, 야. 응? 조금 안 찍어, 좀 보라 그러세요.
건필이 건강 괜찮으세요? 안 괜찮지만 이건 나와야 되니까. 왔네. 이봉호 오래간만이야. 52에 52에 嗯 왔다 이거 그만 왔어. 알았다. 형님 대형기는 더 앞에 쓰셔야 되니까. 그래? 아니 아주 고차한 되시는 부상. 아르투시. 우리 한 시간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간만이다. 잠깐만요. 글쎄요. 고생 많습니다.
아 짧게 지금 고구마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지금. 고구마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촛날 공부했어.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해병대 화이팅입니다. 네, 해병대 화이팅입니다. 네, 네. 엄영호 강. 여기 계단을 아주 참. 아, 이거 뭐 올라가야 되는데 뭐.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맹 교수 오래간만에. 야, 안녕하세요. 맹 교수가. 아, 예, 안녕하세요. 좋아하느라고 생각하고 왔는데요. 아, 야, 그 전에도 아까 찾았다고 내가. 대광고 앞에서 유종만 씨 나왔냐고. 선배님들 저 부회 선배는 거기 있어. 건너편에. 나 거기 갔어. 나도 갈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야, 오래간만이네. 어? 오래간만이다. 어? 그래. 건강하세요? 나 저 병원에 들어가서 한 20일 있다 지금 나오는데 다시 가야 돼. 아유, 하여튼 그래. 잠깐만요. 조심해, 조심해. 북과 낚시 치신 분 북을 어떤 식으로 매야 되는지 모르고 북을 막 매고 북을 영안에 없이 치는데 그렇지면 안 됩니다. 북을 이런 데 좀 잡으세요. 백자연 보이는데요. 대표보다 연락이 있어서. 자, 북 있잖아요. 북이 지금 3개가 남았습니다. 북 치실 분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거 북을 치는 것 같아요. 나도 하나만 줘요. 여기다. 아, 필승. 뭐야? 완성. 형제도. 파이팅! 하여튼. 안녕하세요 선배님. 필승. 거기 아마 육사. 같이.
자, 자, 화이팅! 육사 화이팅! 부산 33, 34, 뭐 정신없다. 중동에 김의수 나왔어요? 해병대 출신? 나 너 찾고 있었어. 필수. 필수이다. 옛날에 월남 갈 때, 내 소대원이었어. 왜 자꾸 김은수만 찾아? 여기 한조. 어? 왜 김은수만 찾아? 아, 한조! 이거 봐, 야, 여기 있어 봐. 야, 맞다. 야, 한조도 오래간만에 본다, 여기서. 아! 사람 죽인다, 야. 아이고. 해병대 똘마지만 찾으면 해. 왜, 똘마이가 뭐. 야 마스크를 벗고 찍어야지. 글쎄 말이야, 이거. 야. 자, 그럼 나도 마스크 벗고, 아예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냥. 제가 찍어드릴게요. 이거, 그냥 비추고만 있어. 이 굉장히 반가운 손님들인데, 야, 비추! 됐다. 오케이. 그래도 우리 윤영찬 씨가 봐주는구나. 알았어, 이제 건너가. 이렇게 하나씩 안 하면 여자. 여보 씨. 고마워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랜만이네. 예? 수고하세요. 나도 하나 찍어주는 거야? 너 내 옆에서 하나 찍자. 일로 와봐, 너. 여기 평인수랑 알았어. 형이 아니, 찍어달라고? 찍어. 진짜 만져해라. 하나, 둘. 네, 지금. 야 충남형 미남이다. 말 왔어. 형도 서. 네 사진 올렸어. 아유, 야, 충남형 아주 야, 이거 한번 해봐, 야. 야, 목사님도. 뭐 또 안 된대, 아이. 아유, 충남형은 몇 살까지 이렇게 용감하실 거야. 이거 참. 이제 벌써. 아유, 아이고. 아유, 참, 오래. 야, 용감하냐. 그거 하려면 이거 좀 해줘. 화이팅. 자,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야, 이거 한 번만. 거기서 다시. 그대로만 여기 나오면 돼, 그 화면에. 이거 잘 나오네. 하나, 둘, 셋, 화이팅! 김재동, 화이팅! 화이팅. 간다. 맞췄어. 한 번만 봐주세요. 그거 찍으려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얼굴도 좀 나와도 좀 이해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충남
아이고. 여긴 다 나와 어떻게? 예? 형님. 형님도 간다 그러니까 어디? 예? 내일 모레 가시는 거예요? 내일 모레. 글쎄, 그러니까 형님하고 가만히 있어요, 거기. 형님하고 얼굴 같이 찍어야지. 병수 같이 우리 하나 찍어. 됐어요. 한번 나와요. 우리가 강화되지 도와주지 못하면은 우리나라 끝이에요. 화이팅! 됐어. 영수 형, 저쪽에 있어요? 신승현 형님 아까도 다 거기 있었는데 다 일로 왔어요 이제? 알았어요. 이쪽에 있어. 이게 뭐냐? 아, 힘들어. 고마워요. 아유, 최병수 형. 어떻게 된 거야? 예, 몸이 시원찮아갖고 지금 괜찮아? 한 20일 입원했어요. 근데 글쎄, 알아. 오늘 이거 안 나오면 또 내가 저기 지수 형도 있지만 내가 우리 어디서 기피하는 거야? 저기 건너는 거? 아니 원래가 여긴데 저기 가보니까 부방대 부패방지 사이로 그 팀들이야. 근데 이 나라 지키면서 그쪽을 많이 갔더라고. 그래서 뭐 우리 공공 카페에 올리게 하나 사진 하나 찍어. 예. 그래가지고 좀 보내주라. 예. 최명수, 너도 같이 찍어. 오래간만에 와. 형님들 다 서. 저 가만히 있어요. 아이, 조용히. 잠깐. 자, 이제 여기 정식으로. 예. 이따가 이거 카톡에 올려야지 이제. 여기는 어디야? 경기. 아, 경기고등학교 잠깐만요. 야, 서울고등학교 잠깐만 치워봐. 여기 경기래, 경기. 야, 잠깐만. 혈수명이 찾았는데.
애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네오 나재세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집회의 이름은 블랙 시위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한 임무 같지만 우리 애국 시민들이 하나둘 결집하면 해낼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강남 국토본 집회로 시작된 우리의 이 마음이 다시 이곳 총각역 도심각에서 부활했습니다. 이 집회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애써주신 많은 애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롭게 부활한 블랙 시위 미션 임파서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부정선거가 밝혀지길 원하는 마음을 담아 전복의 함성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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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이게 현장 라이브의 묘미죠. 예. 내가 원래 여기 준비된 건 아니었습니다. 자, 블랙 시위 오늘의 첫 번째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우선 오셨습니까? 네. 블랙 시위 미션 임파서블 오늘의 첫 번째 연사. 각 연사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으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태어난 인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정선거 부정부패 방지대 황교안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함성 발사!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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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오늘은 너무 귀한 날입니다. 너무 소중한 날. 여러분과 함께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살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3년 전 오늘 3년 전 10월 3일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100만이 넘는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는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참을 수 없어서 모였습니다. 민생이 망가지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모였습니다. 얼마나 모였나? 아무도 그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그리고 서소문에서 또 종로까지, 지상에도 가득 차고 지하에도 가득 찼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이동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는가?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불과 1, 2년 만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종강역으로 모였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종로까지 가고 신분로로 가고 정말 이 광장을 가득 채운 그런 모습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10월 국민 항쟁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국민 항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조국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조국은 조국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놔뒀으면 그자가 다음 대통령이 될 뻔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막아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때 너나 할 것 없이, 남녀 할 것 없이, 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를 막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권 교체까지 이뤘습니다. 우리가 민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지만,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부정선거입니다. 최근에 벌어진 4.15 총선 부정선거였습니다. 지금 민경욱 의원이 이것 때문에 정말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저들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역사는 정의가 승리합니다. 민경욱이 승리합니다. 우리 자유우파가 승리합니다. 대한민국이 승리합니다.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늘 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선거 조작하면 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막아내지 않고 위에 아무리 물을 부어봐야 물을 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 이슈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허언을 하는 것 같으면 누가 나를 공격해야 됩니다.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부정선거라고 하면 그런 일이 있었겠냐? 내가 보여주면 안 봐요. 누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막아내면 우리가 할 수 없던 그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해집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정부가 법안을 제대로 만드는 게 있습니까? 예산은 제대로 쓰고 있습니까? 정부 조직법 개정했습니까? 말만 지금 우리 할 수 있지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바꾸려면 법을 개정해야 되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들, 지금 민주당이 우리 뜻대로 법 하나라도 바꾼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입맛에 맞는 법만 개정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된 법 없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어디에다가 얼마를 쓸까? 어느 지역에 얼마를 배분할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국회에서 정할 텐데 이거를 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예산 부수법을 다 고쳐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예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산 부수법을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아서겠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좋은 정책 예산은 다 막아내고 자기들이 하는 못된 정책을 위한 예산은 마구포 쓸 겁니다. 이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이것도 막아내겠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법 개정되지 않아서는 우리가 예산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못된 놈들 다 구속하고 이 사회에서 제거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그걸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정권 바뀌었는데도 자기 뜻대로 하고 있죠. 그러면 못된 자들, 악한 자들 처벌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을 바꾸려고 하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뭐냐? 4.15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당선 무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126개의 소송에 대해서 이미 19개 결정이 났습니다만은 나머지 아직 110 몇 개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법 개정을 하고 부정선거를 막아내고 폭로하고 그래서 결국 민주당을 몰아내면 그 110석 중에 제가 볼 때는 80석 90석이 우리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국회를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없는 부정선거를 있다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까? 있는데 안 하니까 이거 빨리 고치자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되면 다 해결돼요. 그것만 하면 다 해결되는데 지금 머뭇거리느라고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하시죠? 저도 분노합니다. 그래서 수사해라. 검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별 움직이는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뭐냐? 특검입니다. 여러분, 4.15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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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특검할 사람이 없다면 나를 시키세요. 단기간 내에 부정선거 다 밝혀낼 것입니다. 다 교도소로 보낼 것입니다. 부정선거 사범 이 사회에 제대로 활동할 수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게 또 못마땅하면 부정선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세요. 특조위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걸 나눠 민경우원에게 맡기세요. 그러면 금방 다 밝혀낼 것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 살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을 열었다는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을 국민적 축제로 한마음 뜻으로 우리 모두 함께 춤을 추어야 하는 국경일이나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은 참으로 암울하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
참여를 받았고 좌파 세력들의 음모 선동에 몰아나 공산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국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세력들은 다수당의 횡포로 그동안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범죄로부터 도망가고자 범수 완박까지 입법화하였으나 문재인과 이재명이 싸질러 놓은 적폐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속도를 내고 목을 조여오고 궁지에 몰리자 세월호 사건의 전략적 이용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은 제2의 광우병 사태를 유발시켜 촛불 사태로 확장시키려는 음모를 회책하고 있으며 정권 교체와 대통령실 이전, 인사문제, 김건희 여사 특검 등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발목 잡기 행태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최근에는 윤 대통령의 방미 비공식 사적 발언을 외교 참사람으로 좌빨방송 MBC와 결탁하여 외국 방송으로 국격을 훼손시키는가 하면 급기야 박진 외교부 장관까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한미 관계를 이간하고 반윤석열 여론을 조성하는 음모 선동 프레임으로 정권 붕괴를 회책하고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20년 4.15 부정선거에도 부정선거 의혹이 수없이 제기되어 재판 중에 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좀 내려요. 뒤에서 다 안 나와. 당시에도 사전 투표율이 과도하게 높고 민주당 투표율이 거의 비슷한 점, 투표자 분류기를 이용한 전산 조작 등의 여러 가지 의혹 등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도 투표용지 2장 배부, 확진자 투표용지를 토클이나 쇼핑백에 운반한 사례,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주는 경우 등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도 이러한 의혹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쿠데타 좌빨 세력들을 괴멸시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 힘차게 전진하여 좌빨들의 촛불 망동을 사전에 분쇄하여 국난을 막아야 합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끝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우리 모두 다 함께 결사항전의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고교연합 상우명 회장님이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들 나오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시죠? 네,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모여라! 너무 예쁘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로고 영원토록 사랑하
그런데 선관위가 주도하고 대법원이 비호한 헌정질서 파괴의 중범죄입니다. 여론조작으로부터 이 모든 범죄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호를 외치면 구호를 같이 따라해 주세요. 3번씩 해주세요. 스크린에 구호 올려주십시오. 여론 조작 공주하는 주류 언론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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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언론 각성하여 부정선거 보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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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도적질 비호하는 법치 도륙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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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에 의해 거대 야당을 구성한 주사파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입법 횡포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종북주의에 매몰시켜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범죄 은폐 및 제재 전문마저 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비호를 받는 민노총은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고 노동운동 대신 현실 정치의 전이들로 나서 정치 노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부정당선 무법 국회 입법 행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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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모했나 정치노조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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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회 이내에 판결하게 되어 있는 126개의 선거소송은 무려 2년 만을 뭉개고 명백한 증거를 무시한 채 지난 7월 28일 선관위를 비호하는 대법관들이 단 1분의 재판으로 인천연수원 및 양산을 두 소송을 기각하였고 이후 8월 초에는 19개의 소송을 변론 기일도 없이 무단으로 기각하는 반헌법적 사법폭거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아직 100여 개의 소송이 민주적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 파괴하는 대법원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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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비호하는 사법만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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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이와 같은 재판 폭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부정선거에 개입한 범죄자들의 엄벌을 요청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정선거 방치 말고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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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범죄자들을 체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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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여 깨어나라! 부정선거 규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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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정의 바로잡아 대한민국 재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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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하고 정확하며 개표 비용을 점검할 수 있는 투표소 개표를 실시하면 표 바꿔치기가 원천 봉쇄됩니다. 이 부정선거를 막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입니다. 이 투표소 개표를 실시함으로 해서 이 자팔들의 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자유 대한민국이 침탈당하고 있는데 이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 개표 비용 절감, 투표소 개표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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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대구 부방대 석정되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맥주성 교수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현재 적폐 세력,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들과 전쟁 중입니다.
disinformation.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이번에 방한해가지고 MBC 조작 보도에 대한 단 한 칸의 평가입니다. disinformation. 이것은 옥스퍼드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은 언론 매체에서 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가짜 정보다 이겁니다. 가짜 정보. MBC 보도뉴스 이거는 자막을 이용한 이거는 조작입니다. 조작. 자, 그러면은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들은 우리한테 전쟁에서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들은 분명코 광우병 때와 마찬가지로 촛불 이어서 대통령 탄핵 이거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저는 운동권하고 몸을 부딪혀 왔어요. 저 사람들의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냐 하는 걸 압니다. 저는 대통령 탄핵 누가 대통령이 되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꼭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저들이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문재인이 얘기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즉 일당 독재 장기 집권 체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당 독재 장기 집권 체제로 가고자 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차기 총선 때 대규모 부정선거를 통해서 입법부 국회를 장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안 해도 이것은 다음 선거 때는 지난번보다 더 대규모의 부정선거를 자행하리라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정선거에서 압도적인 다수 이 국회의원을 차지한 이후에 뭘 할 것인가? 그 사회체제에 맞는 법률 개정을 전국의 석화와 같이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실패했죠. 앞으로 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저 적폐 세력들을 싹 쓸어버려야 합니다. 구호해 주겠습니다. 부정선거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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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받치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 좋아진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오고만은 또 내일이 두렵다. 그렇지! 아테스야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테스야 소크라테스야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 알라면 좀 내뱉고 한 말은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야. 이절 가사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번엔 대사이기 때문에 다같이 불러주십시오. 선관위 이놈들이 부정선거에 주범 선관위는 국민께 이실 짓고 하여라.
대한민국 내 조국 국민이 주이다. 깨어나 우리를 박살내자. 아청여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이상해. 아청여 박정희 같아요. 선거는 또 왜 이래. 저 세상 어떤가요 전혀. 가보니까 전국은 있던가요 전혀. 아청이요 아청이요 그렇지. 하나 둘. 아청이요 아청이요 다시. 아청이요 아청이요 아청이요. 박정희 그렇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들으셨겠죠? 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 빚집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지난 7월 28일 날 우리가 법률 도륙이라고 부르는 엄청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큰 타격을 받았어요. 타격을 받고 마음을 추스르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세상에 요만큼의 정의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울적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생각했습니다. 떨치고 일어나자. 그러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루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정권 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남역에서 외쳤습니다. 오랫동안 외쳤어요. 부정선거 척결하여 정권 교체 이룩하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권이 교체됐습니까? 됐습니다. 그게 누구의 덕분입니까?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 저 최영심 대표 쪽에 나오셨네, 부산에서. 자, 옆에 계시는 분 고생하셨어요.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마산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인천에서, 제주에서 다들 이 비가 오는 속에서도 여기에 나와주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정권을 바꾼 주역입니다.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는데 우리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목소리를 높이면 제도권에서 법을 고치고 지리에서 총리를 세워놓고 똑같은 이야기로 답을 구하고 하는 활동을 하도록 우리가 밀어주는 것이 우리 시민단체의 목적이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이 토론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부정선거를 인식하느냐, 그거를 방해하느냐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하태경, 유승민, 부끄러운 줄 알아.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무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축출해야 합니다. 예, 이준석 그 애송이는 국회의원이 되지도 못했지만 지금 철퇴를 맡고 있어요. 나머지 국회의원 있었던 사람 다시 한번 제도권에 올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하태경, 정신 차려. 여러분, 대법관들이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이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는 우리 척추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건 코미디 대사였어요. 민경욱이가 2년 반 동안 소송을 하면서 누가 범인인지 잡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뭐가 없어진 거예요? 개그 콘서트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 제가 경찰입니까? 검찰입니까? 제가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까? 강제 소환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이 대법관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한국 시민 여러분, 지금부터 행진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진은 울주로 입구에서부터 명동, 남대문, 서울 강력한 행진을 내시기 바랍니다. 구호해치겠습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행진! 자, 잠깐 연락 드리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들 중에도 중앙미군은 철수하면 안 된다고 그랬도록 지금 이재명 찍은 사람 중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중앙미군 철수 안 된다가 93.9%입니다. 93.9%. 그런데 왜 그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왜 찍었을까요? 또 속은 것이죠. 속은 것이죠.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문제. 절대로 정치가들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빨리 저 사기에 주사파에 강력적으로 진정적으로 또 부대별로 중앙군 장수 방내 넘어가는 국민들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은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서 체제 위험성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사실 이재명 옆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그룹이 바로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번에 대통령이 됐더라면 결국은 실세는 누구냐? 이석기입니다. 이석기. 이석기가 정권 잡는 거예요. 이석기가 실권자가 된다는 뜻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때 이석기가 잘 나갈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기를 구속하지 않았으면 그때 이미 나라가 끝날 뻔했었죠. 그렇죠. 2012년도 대선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위험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2012년도 대선을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쉽게 이긴 것 같지만 얼마나 위험했느냐 하면요. 저는 그때 살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2012년 4월 총선에 야권 연대를 했습니다. 자, 이석기가 주동하고 있는 통진당과 그 다음에 민주당 문재인을 후보로 하는 민주당이 야권 연대로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5월달에 총선 이후에 그때
통진당 내부의 어떤 비례대표 부정 사건이 없었더라면, 네. 안 드러났더라면, 자, 그러면 2012년도에 문재인과 이석기가 공동정부를 구성했었죠. 자, 그러면 지난 관계상 예. 박근혜 대통령이 한 제일 잘한 일이 뭐냐? 이석기를 깜방에 넣은 사건 맞습니까? 맞죠. 안 그랬으면 그때 나라 무너졌다. 예, 예. 그 다음에 황교안 총리가 한 일 중에 법무장관 할 때 제일 잘한 일이 뭐냐? 이석기를 깜방에 집어넣은 거 맞습니까? 구속시켰죠. 내가 황교안 총리를 오늘 모처럼 칭찬 한번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나라가 이제 됐는데 이제 안 되니까 카드를 누구로 꺼냈느냐? 조국으로 꺼냈죠. 네. 자, 조국을 대통령 만들려고 조국을 대통령 만들려고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임명했죠. 그때에 우리 강화문 칭찬 한번 해주십시오. 뭐냐면은 그때 강화문에서 오늘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체 국민들이 뛰어나서 조국은 안 돼, 저 새끼는 안 돼, 저 새끼는 빨갱이야, 저놈이 쓴 석사기 논문을 보면 소비에트 연방 혁명법에 관한 법이야. 아니, 조국이가 쓴 논문이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에 그런 논문을 쓴 놈이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는 없어야 된다. 이게 내가 구속돼 있을 때 검사한테 조사받을 때 왜 조국을 좌파 빨갱이라고 했느냐 묻기에 아니 그 논문을 한번 보세요. 그 논문 갖다 드렸어요. 그 검사도 놀라더라고. 아니 무슨 놈의 법무부 장관이 이런 논문을 써요? 그래서 내가 간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전부 나를 이제 무죄로 만들었는데 그때 만약에 조국이 그대로 갔으면 조국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이번에 이재명이 아니고 나왔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선동에 취약한 성격으로 볼 때, 또 조국이가 굉장히 나이스한 얼굴을 갖고 있는 측면을 볼 때, 이재명 가지고도 지금 우파 정권과 비등비등해가 겨우 24만 표 차이로 사실은 졌지 않습니까? 조국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대선에 나왔더라면 그건 대한민국이 끝장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애국 동지에게 격려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때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조국을 셧아웃 시킨 것이 대한민국이 살게 된 동기라.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그때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 아니 내가 나가서 그냥 뭐 머리수 하나 채우는 거지 내가 무슨 큰 역할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반체제세력과의 싸움에서는요 머리수가 매우 중요하고 동참하는 어떤 여러분들의 열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때 2019년도 6월 8일 날 정광훈 목사님이 청와대 앞에 텐트 시위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뭐를 내세웠느냐 하면 대한민국 망했다. 그 다음에 문재인은 간첩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아 이거 너무 과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살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여러분들 지금 이 전쟁은요 체제전쟁이고 사상전입니다. 사상전에 있어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적관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누가 적인지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 때만이 바로 국민들이 제대로 국민들을 깨울 수 있고 전쟁에 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인 신영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내칠 때 그 말을 현장에서 듣고 있던 펜스 현역 미국의 부통령이 중간에서 일어서는 나가버렸습니다. 돌아가신 일본의 아베도 중간에서 듣다가 그냥 집에 가버렸습니다. 왜? 무슨 연설을 했기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연설을 듣고 세계의 우리 우파 대한민국 편에 양대 대국인 미국과 일본 수상이 집에 가버렸다니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명복 선생은 신명복 선생은 2년 후 저는 이 말을 듣고 문재인 이 개자식은 간첩이다 그랬습니다. 간첩. 그래서 2019년 6월 8일 날 7가지 조건으로 내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게 되었고 그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때에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국회의원도 못 알아들었어요. 교수님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위대하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말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강원에 뛰어나와 주셔서 이 운동을 함으로 오늘까지 대한민국의 생명이 유지가 되었는데 계속하여 문재인은 이어서 연설하기를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야, 이 개자식아, 너가 대통령이나 이 개자식아, 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김학성 교수님, 헌법학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죠. 대한민국은 48년 8월 15일 총선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것이고, 북한은 유엔이 인정하지 않는 괴뢰 집단에 불과한 것인데, 대한민국의 건국을 48년이 아닌 1919년이라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또 헌법학자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도 계속 이어서 똑같은 조의 연설하기를 시간 관계상 다 건너뛰고 제주 4.3 사건 가서 문재인이가 이 개자식이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경찰관님들 잘 들으세요. 경찰관님들이 경찰 시험 볼 때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 짜증스러운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경찰관님들 정신 차리니까요. 아니 보세요. 이따 이 얘기는 권영애 장관이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보십시오. 그래서 문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간첩 발언을 계속했는데, 내가 이것을 폭로를 하자 처음에는 나를 유혹하려고 코리안 호텔 바로 여기입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만났더니, 목사님 현역 간첩을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합니까? 그 새끼 간첩이야. 내가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신도시에 땅 3,000평에다가 교회 잘 지어줄 테니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꼬시더라고 나를. 그 내가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교회도 커. 그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평창 동계올림픽 발언, 또 48년 8월 10일 건국 인정했다. 이거 두 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면 내가 문재인 도와줄게. 그랬더니 1시간 있다 전화 왔어요. 자기들 사과 못한다는데. 그래서 청와대에다 텐트를 쳐놓고 너 죽고 나 죽고 이 개자식아, 간첩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나를 이제 구속시키려고 해서 결국은 내가 문재인 때문에 3번 구속이 됐는데, 재판을 받는 재판부가 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은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거요? 내가 대답할 거 없어. 판문점에서 김정은이한테 넘긴 USB 그 내용 안에 보면 문재인이가 간첩인 거 들어있다. 그랬더니 재판부가 너무 현명한 거야. 여자 판사인데 바로 재판을 중지시키고 청와대에다가 그때 김정은이가 넘긴 USB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라 그랬어요.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했어요. 다시 제출하라. 못했어요. 3번 냈어요. 3번 동안 USB 내용을 제출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 박사님이 생각할 때 왜 그걸 제출을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USB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훼손하고 또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협할 만한 그런 비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출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벌써 추론하기를 그 중에 제일 확실한 건 뭐냐?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를 넘겼다. 그 다음에 방위사체 K9, 그 다음에 우리나라 탱크 방위사체 신기술을 USB에 넘겨서 김정은에게 넘겼다. 이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는데, 그래서 재판부가 저를 76개 혐의를 다 무혐의로 박명희를 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재판부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보다 더 큰 것은 제주도 4.3 사건에 가서 문재인이가 연설할 내용. 자, 이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또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무고한 희생에 대해서 저희도 사과의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여기서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여기까지 오시는 데 인연이 되셨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이 해독 한번 해주십시오. 제주도 4.3 사건에 가서 문재인이 개자식이 뭐라고 발언했느냐. 4.3 사건은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일으킨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연설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헌법 위반 아닙니까? 우리가 문 대통령이 2번 발언했어요. 2020년에 조금 전에 나온 영상은 2020년의 발언이죠. 제주가 먼저 꿈을 꾸었다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당시 제주 4.3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북한 중심의 통일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반란 사건인데 그들이 꾼 꿈이 지금 우리의 꿈이라고 말하는 문재인의 사상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초대에 발언할 때 문재인이 개자식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머리를 팍 숙인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표현이 너무 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도 머리를 흔드는 사람이 있는데 문재인은 싼 개새끼입니다. 이 자식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놈이 이게 인간입니까? 입만 열면 그 개지랄을 떨었는데 제주도 4.3 사건은 왜 일어났나요? 네, 제주 4.3에 대해서는요. 좌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민중항쟁운동이다 이렇게 미화하고 왜곡하고 있는데 2001년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어요. 판례에 9사람 재판관 모두가 일관돼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주 4.3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총선거를 반대하면서 북한 중심의 통일국가를 꿈꿨던 사람들의 반란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9명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변화가 없나요?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문재인 이 새끼는 간첩이지. 빨갱이죠. 간첩과 빨갱이를 그러면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명쾌하게 짧게 내가 묻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실제 대한민국이 탄생되는 것은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탄생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 10일 전에 한 달 전에 4.3 4월 3일이니까 제주도 4.3 사건은 왜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남로당들은요 남한 전체에서 대한민국 총선거를 반대하는 운동을 곳곳에서 벌였습니다. 그렇지. 그 중에서 가장 최종판이 한 달, 5월 10일 한 달 전에 제주 4.3에서 일어난 폭동 사건이 가장 결정판입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뭐냐? 대한민국 탄생을 방해놓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참 선생님이라고 하는 김문 선생님도 반대했습니다. 50선거를 반대했죠. 반대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좌파 애들이 김구를 빼돌리느냐, 뽑아 올리느냐, 이승만을 부인하고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최종 결정판이 뭐냐? 문재인이가 바로 제주도 4.3 가서 이제 본색을 그대로 말했거든. 그렇습니다.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한 경찰청장을 데리고 가고 국방부 차관을 데리고 가서 48년 4월 3일 날 일으켰던 제주도 무장폭동을 진압한 것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 사과하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개새끼 국방부 차관이 또 사과를 했어요. 경찰청장이 가지고 경찰관들 잘 들어. 야, 여기에 정강판 옷 입고 저기 있는 경찰관들 잘 들어요.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건 감사한데 이런 내용 좀 들으라고. 여러분의 총수인 경찰청장이 제주도 4.3 사건 가서 뭔 캐지를 했던지 알아?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한 거에 대해서 중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야, 이 개새끼야, 경찰청장, 야, 이 개자식아. 청장 몇 달 더 헤쳐먹으려고, 국방부 장관 몇 달 더 헤쳐먹으려고, 이게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의 모양이에요. 지도자의 모양.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만약에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 안 했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 이런 무대도 없고 당연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밑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주도 남로당들은 우리의 선거는 참여 안 하고 그렇습니다. 8월 25일 날 있었던 북한 선거에 해주 선거에 네. 참여해서 네. 저 서해안의 고리달비를 타고 북한에다 표를 갖다 바쳤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주도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50선거에는 참여 안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좌파 애들이 북한 선거에 밤에 도토리 도장을 파서 밤마다 다니면서 쉬쉬하면서 도장 찍어서 마다리 푸대에다 넣어서 북한에다 갖다 바친 표가 540만 표예요. 540만 저 표. 나왔습니다. 화면에 자, 나왔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이 바로 표가 북한에다가 한국입니다. 한국.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540만 명이 북한 선거에 참여하여 북한에다가 갖다 바쳐 김일성 발 앞에다 갖다 도착시킨 표가 바로 이 표입니다. 540만 표죠. 예. 이래서 김정일이가 네. 아까도 내 영상 보고 왔는데 최은희 여사한테 말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6.25에 내려갔다 이거야. 그렇습니다. 왜 남한에서 우리를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네. 아까 영상 보셨죠? 맞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똑같은 역사가 다시 대한민국에 돌아왔다면 이전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선택을 할 기로가 왔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을 다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골이 비었습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까? 우리가 할 일 없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전국에서 할 일 다 놔두고 3일 동안 연휴 동안에 놀러도 못 가보고 왜 우리가 여기 왔냐고요? 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가다 바치려고 왔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천만 조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만 조직을 하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특별히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예. 2020년 발언이 있었는데 네. 이듬해 2021년도에 문재인은 한 발짝 더 나가서 네.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요. 네. 당시 남로당 반란 세력을 진압한 대한민국의 군인과 경찰에 대해서 국가폭력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정의를 이 문재인이가 했던 것이죠. 아하. 그러면서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국방부 차관과 경찰청장을 대동하면서 그때의 국가폭력을 잘못했다라고 시인하라고 했는데 두 인간이 모두 잘못을 사과한 나라가 바로 2021년의 대한민국의 지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그 투표 용지를 보셨지만 70년 전에도 대한민국에서 540만 명이 남한 전체에서 비밀리에 투표를 해서 북한 선거에 참여를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70년 이후에 북한이 여러 가지로 공작을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일을 마구잡이로 자행을 했는데 아직도 이 정부가 이 문재인을 잡아 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1천만 서명과 조직을 통해서 그렇죠. 문재인을 법적으로 처벌해낼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문재인을 깜빵에다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부정하고 이적죄 여적죄를 범한 바로 이 문재인을 지금도 살려둔다는 것은 대한민국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96살 된 할아버지가 조금 전에 뭐라고 정했습니까?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없다라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깜빵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동조의 대리인으로 나타난 이재명도 깜빵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전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함께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함께 결의를 다져주십시오. 10월 3일 국민혁명에 나서는 광화문 애국 시민의 결의. 2022년 10월 3일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국민혁명에 나서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3년 내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통일을 완수한다.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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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연방제를 획책하는 문재인과 주사파 일당을 척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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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정신을 계승하고 세계 지주나라 건설에 모두 함께 나선다.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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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 주사파들의 탄핵 택동을 진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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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모든 읍면동의 자유마을을 건설하고 천만 조직을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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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3일 광화문 애국 국민혁명 참가자 일동 감사합니다. 만세!